현재 그 전남방직 일신방직의 전신이었던 그 가네가우치 전남 공장 이곳을 얘기를 그 할 때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이 그 미성년 그 아동 노동 그 착취 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일본만 하더라도 당시에 일제 시기에 그 공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 공장법에 의하면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초적으로 그 노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또 심야 노동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가네보 회사의 그 일종의 그 회사 기록에 의하면 그 역사를 기록했던 것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적용하지 그 뭐 일본에 있었던 그 공장법에서도 이 가네보 공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12시간 노동도 가능하고 미성년 아동 노동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우리들한테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. 일본만 하더라도 1932년에 ILO 국제노동기구 그 협약에 비준했던 국가이거든요.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적용했던 그 공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않는 이 가네보 전남 공장의 당시 근무했던 그 사람들은 가장 나이가 적은 경우가 9살, 가장 많은 나이가 21살, 평균 연령 12.8세, 12살에서 13살에 불과했던 이 아이들을 12시간 노동을 시켰던 것은 정말 이건 그 중대한 그 아동 착취이자 인권 유린이고 그 다음에 그 전시 상황 또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이 조건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식민지와 악덕 기업을 넘어서 일제와 그 조선 식민지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이 공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일본은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내선일체라고 해가지고 일본과 조선은 한 나라 또 한 국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을 시킬 때는 자기들은 공장법이랄지 이런 것들에 준수해서 최소한 아무리 연령을 낮춰도 14세 이하는 일을 안 시켰고 12시간 노동을 안 시켰으면서 유독 조선에서만 배제해서 이 12.8세에 불과한 아이들로부터 이윤을 뽑아냈다라고 하는 것, 이건 정말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가 없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1945년 8월 이제 그 광복을 맞았는데 이제 곧바로 이제 미군정 체제에 접어들게 되죠. 그 전에 이제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어쨌거나 이 공장은 매우 중요한 산업시설로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상황에서 이 공장을 누군가는 돌려야 됐고 또 사실 이 공장을 유지를 해왔던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제가 착취했던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기업을 다시 살려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공장은 보다 좋게 또 유익하게 활용을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. 그런데 이제 이 공장 시스템이랄지 중요한 기술자들은 또 그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빠져나간 상황에서 잠시 이제 공백 상태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곧바로 이제 빠르게 일종의 이 공장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고 키워나가고 가동을 시키자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일게 되면서 자주관리 운동이 됐던 곳이 또 이 공장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다시 이제 유지를 시키게 되는데 미 군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한 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좌절을 맞게 되죠. 그렇게 이제 이 공장이 유지되다가
1951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 시기에 그 일제의 재산이었던 이걸 뭐 적산이라고 하죠. 적산을 이제 불화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적산을 불화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불화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뭐 미 군정이랄지 또는 정부와 그 아주 그 유력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그 정보를 알 수 있었고 또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자금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걸 불화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뭐 숭실대학교 나중에 총장을 했던 그 김영남 씨 당시는 그 미군 그 통역관 출신이었던 김영남 씨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에서 일찍이 그 사업을 운영했던 김무성의 부친 김영주 특히 이제 김영주 경우에는 1941년 12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잖아요.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바로 그 무렵에 조선 그 임전 보국단 북도 그 주요 간부 그 상임이사를 맡으면서 그 전보를 보내자 저 일본 군에 그러니까 이 성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황국 식민으로서 우리 역할을 다하자고 하면서 이걸 처음으로 결성식에서 제안했던 사람들이고 결국 만장일치로 그것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그 친일 협력 단체를 그 주도하고 주요 간부를 했던 이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상공인이었던 이한원 씨 해서 세 사람이 일종의 좀 공동으로 적산을 이제 풀어받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서로 또 이해관계도 좀 발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1961년 이 공장을 사실상 이제 김영남과 김용주 두 사람이 이제 똑같이 분할해서는 이제 나누어 갖게 됩니다. 김용주는 이게 간해보 전남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남 공장이라고 하는 전남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 그러니까 공장의 명칭을 본인이 갖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서 전남 방직 그 다음에 당시에도 공장의 정문이었던 곳을 그 일심방직이 갖는 곳으로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서로 나눠 갖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일심방직과 전남방직으로 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곳은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이 됐습니다만 그 식민지 시절 정말 그 일제의 그 수탈처였던 것, 그 다음에 정말 그 격변의 과정에서 한국의 근현대사가 모두 응축된 곳이다. 식민지, 노동착취, 인권유린, 가혹한 인권 탄압, 그 다음에 열악한 시설에서 일했던 그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, 그리고 미 군정, 그 다음에 그 일제의 적산 그리고 그걸 민중의 뜻과 무관하게 불화받고 그러한 협력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해방 이후에까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됐던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해낼 수 있는 장소로서 정말 그 한국 현대사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장소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